지난 시간에는 건물을 지을 수 있는 땅이라서 샀는데 땅을 사고 건축 허가를 신청했더니 건축 불허가를 당한 경우 그 땅 매매 계약을 취소할 수 있는지 또는 취소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와 관련해서 부동산 공법과 착오 취소 그리고 동기의 착오 그리고 부동산 행정소송에 대해서 차례로 살펴봤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지난 시간에 이어서 부동산 행정소송, 특히 건축 불허가 처분을 당한 신청인이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건축 불허가 처분 취소소송을 했을 때 승소한 사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의안을 함께 살펴볼까요? 먼저 민원 관련한 건축 불허가의 경우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민원 때문에 건축 불허가 하는 경우 많거든요. 지방자치단체는 해당 지역 주민의 의사를 우선할 수밖에 없겠지요. 그래서 만약 해당 건축에 대해서 주민 또는 주민들이 이해하는 민원이 있다면 담당 공무원은 건축 허가 등 개발행위 신청자에게 민원을 해결할 것을 요구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리고 신청자가 민원을 해결하지 못하면 사실상으로는 이것을 이유로 불허가 처분을 하게 되는데요. 불허가 처분에 대하여 행정소송인 취소소송을 할 경우에 불허가 처분 소유가 사실상 민원 그 하나만을 이유로 한 경우에는 불허가 처분 취소 판결이 납니다. 그래서 결국은 신청인이 성소하고 불허가가 취소되고 신청인이 건축 허가를 받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민원 외에도 불허가할 객관적 이유가 또 있다면 일반적으로는 불허가 처분이 타당한 것으로 판결 나니까 신청자가 패소하게 되는 겁니다. 사례들을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민원 발생 이유로 오피스텔 신축 불허는 위법이라는 판결이 있는데요. 구체적인 내용 볼까요? 부산지방지법에서 원고 승소한 판결입니다. 지방자치단체가 주변 상인들의 민원을 우려해서 법령에서 정하는 제한 사유 없이 오피스텔 건축허가 신청을 불허한 것은 재량권을 일탈 남용한 것이라서 위법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부산지법 행정 제2부는 A 회사가 건축허가 불허가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부산광역시 서구청장을 상대로 낸 건축허가 불가 처분 취소소송에서 최근 원고 승소 판결을 했다. 재판부는 건축허가권자는 건축허가 신청이 건축법 등 관계법규에서 정하는 제한에 배치되지 않는 이상 건축허가를 해야 하고 중대한 공익상 필요가 없는데도 관계법령에서 정하는 제한 사유 이외의 사유로 요건을 갖춘 자의 건축허가 신청을 거부할 수 없다면서 피고는 여기서 서구청장입니다. 골목시장 상권 유지와 상인들의 민원을 불허가 처분의 근거로 주장하지만 이는 건축법 등 관계법령에서 정하는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건축허가 불허의 중대한 공익상 필요가 인정되지 않는다면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 남용한 것이라서 위법하다고 밝혔다. 이어서 건물이 신축된다고 해서 상권이 위축된다는 것에 대해 아무런 객관적인 증거가 제출되지 않았으므로 건축허가를 불허할 만한 중대한 공익상 필요가 있는 것으로도 보이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A 회사는 2015년 6월 부산시 서구에 15층 규모의 오피스텔을 신축하기 위해 구청에 건축허가를 신청했다. 서구청은 근처에 저층의 상가들이 많고 전통 골목시장이 있어 주변 여건과 조화되지 않고 시장 인근 주민들의 집단 민원이 발생이 우려된다면서 불허가 있다. A회사는 이후 부산시 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해서는 기각되자 소송을 냈다. 네, 이런 신문기사 내용인데요. 이 사건은 결국은 오피스텔 신축 허가 신청에 대해서 상권이 위축된다는 것에 대해서 아무런 객관적인 증거도 없이 근처에 저층의 상가들이 많고 전통 골목시장이 있어서 주변 여건과 조화되지 않고 시장 인근 주민들의 집단 민원 발생이 우려된다는 이유로 이제 불허가 한 사안이죠. 근데 건축허가권자는 건축허가 신청이
배치되지 않는 건축 허가를 해야 된다. 의 사유로 요건을 갖춘 자의 건축 허가 신청을 거부할 수 없다. 이런 판결 내용입니다. 다음은 경관, 경치죠. 경관을 위해서 신축공사 청수를 제한하는 마을총회 결의를 근거로 한 건축허가 신청 반려는 위법부당하다는 판결입니다. 기사를 한번 볼까요? 마을 경관을 위해서 신축 건물의 청수를 제한하는 내용의 마을총회 결의를 근거로 지방자치단체가 건축허가 신청을 반려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부산지법 행정 2부는 3층짜리 단독주택 건축허가를 신청했다가 마을총회 결의 내용을 이유로 신청을 반려당한 A씨가 건축허가 반려 처분을 취소해달라면서 부산광역시 기장군수를 상대로 낸 건축허가 신청 반려 처분 취소 소송에서 최근 원고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건축허가권자는 건축허가 신청이 건축법, 도시계획법 등 관계법규에서 정하는 제한에 배치되지 않는 이상 당연히 건축허가를 해야 하고 법률상 근거 없이 심사를 거부할 수 없으며 현저한 공익상의 필요가 있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만 심사를 거부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주민협약은 A씨가 토지를 분양받기 전에 이루어진 것으로 협약을 한 주민이나 분양받은 단독주택 용지는 이주단지 중 일부에 불과하고 A씨의 토지는 이주단지의 끝 가장자리에 있고 이미 마을 내에 3층 건물이 존재하고 있어 건물 신축으로 주의 경관을 제외하거나 조망권을 침해할 우려가 크다고 볼 수도 없다면서 이 같은 사정을 감안하면 A씨의 건축허가 신청 내용은 법령이 정한 건축 제한에 배치되지 않고 또 심사를 거부할 현저한 공익상의 필요도 없으므로 신청을 반려한 것은 위법하다고 밝혔다. A씨는 2008년 부산 기장군에 있는 토지를 분양받아 2015년 3월 3층짜리 단독주택을 짓는 내용의 건축허가 신청을 냈다. 그러나 기장군은 A씨에게 이 지역은 마을총회에서 경관 및 조망 등 확보를 위해 건물 청수를 2층 이하로 시공하도록 결의한 곳이니 건물 청수를 2층 이하로 조정하도록 요구했다. A씨는 건축법 등 법령이나 조례에 의하지 않고 마을총회 결정사항을 근거로 건축허가를 제한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보완을 거절했다. 기장군은 결국 건축허가 신청을 반려했고 A씨는 반려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소송을 낸 그런 사안입니다. 이 사안은 건축허가 신청이 건축법, 도시계획법 등 관계법규에서 정하는 제한에 배치되지 않는다면 달리 현저한 공익상의 필요도 없는데도 경관 등 조망 등 확보를 위해 건물 청수를 2층 이하로 시공하도록 한 마을총회 결의를 이유로 건축허가 신청 반려는 위법부당하다는 판결입니다. 다음은 지역상인 민원해소 보완조치 미행을 이유로 대형마트 건축허가 신청 반려는 위법하다는 판결을 보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가 대형마트를 짓기 위해서 건축허가 신청을 한 업체에 지역 상인들과 협의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건축허가를 반려한 것은 위법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부산이 아니라 대구네요. 대구지법 행정 1부는 코람코 자산신탁이 포항시를 상대로 낸 건축허가 신청 반려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건축허가 신청자에게 주변 재래시장 상인들의 민원을 해소해야 하는 법률상 의무부담의 규정은 없고 인근 주민들 반대 그 자체가 건축허가 여부를 판단하는 데 있어서 적법한 기준이 될 수 없다며 따라서 지자체가 재래시장 상인들과 충분한 협의를 거쳐 민원을 해소토록 한 보완사항 미행했다는 이유로 신청을 반려한 것은 적법한 사유가 아니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건물이 신축될 경우 재래시장 및 소규모 점포의 상권이 위축된다는 객관적 증거가 없다며 피고도 당초 전통상업보존구역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의견을 제시했으므로 건축허가 신청을 반려할 중대한 공익상 필요가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설명했다. 코랑코 자산신탁은 올 1월 포항시 남구 상도동에 14,000평의 대형마트를 짓기 위해 포항시에 건축허가 신청을 했다. 그러나
포항시는 효자시장 상인들과 충분한 협의를 거쳐 민원이 해소되도록 하라는 내용의 보완사항을 이행한 뒤 정빙서류를 제출하라고 했다. 원고는 상생협력계획서와 지역 소상공인 관련 협약서약서 등을 제출했다. 그러나 상인회와 접촉을 시도했으나 면담을 거부당하자 민원 해소를 위한 협의를 진행할 예정이라는 조치 결과를 보고했다. 하지만 4월 포항시는 보완서류 미제출을 이유로 신청을 반려했다. 코랑코는 재래시장 상인들과 충분한 협의 여부는 건축허가 제한 사유가 아니라며 소를 냈다. 이 사안은 주변 재래시장 상인들이 민원을 해소해야 하는 법률상 업무부담 규정도 없고 전통상업보존구역에 해당하지도 않는데 재래시장 및 소규모 점포의 상권이 위축된다는 객관적인 증거도 없이 단순히 지역 상인들과 협의를 하지 않았다거나 충분한 협의를 거쳐 민원을 해소토록 한 보완사항을 이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대형마트 건축허가 신청을 반려한 것은 위법하다는 판결입니다. 다음은 도시계획 수립 시기도 특정 안 되어 있으면서 도시계획 추진을 이유로 한 건축불허가는 위법이라는 판결을 보겠습니다. 단순히 도시발전계획을 추진할 예정이라는 이유로 지방자치단체가 건축허가를 하지 않는 것은 위법이라는 판결이 나왔다. 2014년 4월 김모 씨는 서울 강남구 율현동에 있는 자신의 땅에 자동차 정비소를 짓기로 하고 강남구청의 건축허가를 받았다. 그러나 2달 뒤 자동차 정비 공장을 지어 운영하는 것이 낫다는 생각에 강남구청에 건축물 용도 변경 신청을 했다. 하지만 강남구청은 같은 해 8월 서울시의 종합발전 정비 방안 등이 결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공장 신축을 허가하면 종합발전계획 실현에 어려움이 예상된다면서 종합발전계획 수립 때까지 건축허가를 불허한다고 결정했다. 김치 소유 토지 일대에 KTX 수서역세권 복합개발 사업이 추진 중이라 공장이 들어서면 개발에 어려움이 겪을 수 있어 김씨의 신청을 허가하지 않을 중대한 공익상 필요가 있다는 것이었다. 이에 반발한 김씨는 소송을 냈다. 서울고법 행정 5부는 김씨가 강남구청을 상대로 낸 설계변경 불허가 처분 취소 소송에서 1심과 같이 구청의 처분은 위법하다며 최근 원고 승소 판결을 했다. 재판부는 서울시의 종합발전계획이 수립됐다거나 수립 시기가 특정됐다고 인정할 만할 근거가 없는데도 종합발전계획이 추진 중이거나 수립 가능성이 있다는 사정만으로 신청을 거부할 중대한 공익상 필요가 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강남구청이 국토교통부와 KTX 수서역세권 복합개발 사업을 추진하면서 서울시의 그 지역 육성 종합관리 방안 수립에 관한 의견을 제출하긴 했으나 설계 변경 불허가 처분이 있은 뒤 6개월 후에 의견을 제출했다. 또 김씨가 신청한 토지 인근의 다른 자동차 정비 공장에 대해서는 등록을 허가했는데 김씨의 신청과 이를 구별해야 할 사정도 없어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렇게 단순히 도시계획이 추진 중이거나 수립 가능성이 있다는 사정만으로 자동차 정비 공장으로 건축물 용도 변경 신청을 불허가하면 안 된다는 판결인데요. 이 사안에서는 강남구청이 건축물 용도 변경 신청 불허가 처분을 하고 6개월 후에 서울시의 그 지역 육성 종합 관리 방안 수립에 관한 의견을 제출한 사안이었습니다. 다음은 유명한 사찰 인근의 호텔 정축도 사찰 경관 해치지 않는다며 허가해야 한다는 판결입니다. 문화재 인근 호텔을 정축하면서 허가받은 것보다 높은 높이로 건물을 정축했더라도 호텔이 문화재 경관을 해치지 않는다면 정축을 허용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 1부는 가야호텔이 문화재청장을 상대로 낸 현상 변경 등 불허가 처분 취소 소송에서 최근 원고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이미 건축되어 있는 호텔 본관 및 별관의 건축 연면적을 늘리고 3층을 4층으로 정축하는 것에 불과해서 이로 인해 인근 문화재인 법수사의 전체적인 공간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아 보인다 라고 하면서 가야호텔의 지붕이 문화재와 어느 정도 조화를 이룰 수 있는 전통 양식인 기와지붕 형태로 되어 있어서 정축으로 인해
문화재 주변의 조망이나 경관이 현재보다 더 나빠질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어서 정축을 불허한 문화재청의 처분은 재량권 일탈 남용이라고 판시했다. 경북 성주의 유명한 고찰인 법수사 인근에 설립된 가야호텔은 지난 2009년 문화재청에 본관, 별관 등에 대한 정축공사 허가 신청을 냈다. 그러나 호텔은 본관의 경우 허가받은 높이인 14.8m보다 5.2m 초과, 별관은 15.7m보다 4.4m 초과 높이로 건물을 정축하고 2011년 문화재청에 현상 변경 허가 신청을 했다. 문화재청은 역사 문화 환경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며 불허 처분을 했다. 가야호텔은 2012년 다시 허가 신청을 했지만 문화재청이 허가하지 않자 소송을 냈다. 이런 사안입니다. 다음은 관련 법령 위반의 아파트 담장이라도 안전보호를 위해 필요하다면 철거할 수 없다는 판결입니다. 내용을 볼까요? 관련 법령에 반하는 아파트 단지 담장일지라도 없앨 경우에 주민 피해가 크다면 이를 철거할 수 없다며 없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수원지법 제2행정부는 A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가 용인시를 상대로 낸 담장 제거 조치 명령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밝혔다. 경기도 광교 신도시 A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는 외부인의 무분별한 출입으로 인한 불평과 범죄 발생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용인시의 허가를 받고 단지 주변에 1m 높이의 철제 담장과 비밀번호를 입력해야 열리는 보안문을 설치했다. 그러자 인근 B아파트 단지 주민들은 통행 불편을 호소하며 반발했다. A아파트 단지에는 B아파트 주민들이 지하철역이나 상가로 가는 길인 공공보행 통로가 있는데 울타리로 가로막혀 원래 거리보다 두세 배나 돌아서 다녀야 했기 때문이다. 민원이 잇따르자 용인시는 광교지역 택지개발사업 지역 지구 단위 계획 시행 지침상 해당 구간은 담장 설치 불허 구간이라며 울타리 철거를 지시했다. 이웃의 피해가 계속돼 문제가 불거지자 A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는 공공보행 통로를 이용할 수 있도록 통행로 입구 부분 울타리 6m가량을 철거했다. 그럼에도 용인시는 울타리 철거 지시를 거두지 않자 제거 조치 명령까지 내렸다. A아파트 주민들은 이에 불복해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용인시가 처음에 한 담장 설치 허가 처분이 국토계획법에 반해 취소 사유가 있다 해도 지속권 행사는 원고의 기득권 침해를 정당화할 만한 중대한 공익상의 필요가 있어야 한다. 원고의 불이익과 비교했을 때 공익상의 필요가 더 클 경우에만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이어서 원고가 당초 울타리를 설치한 것은 외부인들이 단지 내에 들어와 음주 등으로 안전사고가 발생한 경우가 들어 있었기 때문이라면서 용인시가 주장하는 공익은 다소 추상적인 반면에 원고의 안전보호 사익은 결코 가볍지 않다고 언급했다. 이 사안은 아파트 담장이 관련 법령에 위반된다 하더라도 아파트 주민의 안전보호를 위해 필요성이 있는 반면에 담장을 철거할 중대한 공익상의 필요는 없는 경우였습니다. 다음은 공원용지 지정 후 장기간 방치하여 소유주가 해제 소송에서 승소했는데도 뒤늦게 도시자연공원구역 지정은 부당하다면서 취소한 판결입니다. 볼까요? 지방자치단체가 공원용지로 지정한 토지를 장기간 방치해가지고 소유자가 도시계획시설 결정 해제 위반을 요청해서 승소 판결까지 받았는데 이 같은 사정을 고려하지 않고 해제 결정을 미루다 뒤늦게 토지 전체를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지정한 것은 부당하다는 판결이네요.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는 A씨가 서울시를 상대로 낸 도시관리계획 결정 취소소송에서 최근 원고 승소 판결을 냈다. 재판부는 국토계획법 제48조의 2 제4항은 도시 군관리계획 결정권자가 2개월 이내에 단기
결정 시한을 규정해 장기간 토지 소유권 행사에 제약을 받아온 토지 소유자의 재산권을 보호하려는 취지를 분명히 드러내고 있다면서 관련 거부 처분 취소 판결이 있었던 사안에서는 도시 자연공원구역의 지정과 이익 형량의 과정에서 도시 군계획 시설 결정의 해제 신청 내용 및 그 절차적 처리 과정과 권리구제 지연의 정도, 그로 인한 재산권 보유자의 피해 정도 등 재반 사정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해 형량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서 A씨가 도시계획 시설 결정의 실효 예정일보다 상당히 앞선 시점에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결정 해제 위반 신청한 것을 고려했을 때 A씨는 상당히 조기에 권리구제를 도모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면서 서울시는 강서구로부터 해제 위반 신청을 받고도 권리구제와 관련한 판결 등 특수한 경과를 도외시한 채 다른 토지들과 마찬가지로 취급해 도시자연공원구역 지정 관련 처분이 있을 때까지 해제 여부 결정을 미루다가 결국 해당 토지를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지정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접근성이 높거나 주거지역에 가까운 부분은 조기에 개발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서 과도하게 A씨의 재산권을 제한하는 것으로 형량의 하자가 인정된다면서 반드시 고려해야 할 이익의 형량을 누락한 하자 혹은 공익과 사익 등 형량을 잘못한 정당성 및 객관성을 결여한 하자가 인정된다라고 이제 밝혔습니다. 자, 이 사안에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약칭 국토계획법인데요. 여기 이제 제48조 2에 도시 군 계획시설 결정의 해제 신청 등에 관한 규정이 있습니다. 이거는 2015년 8월 15일 날 신설된 조문인데요. 1항을 보시면요. 도시 군 계획시설 결정의 고시일부터 10년 이내입니다. 그 도시 군 계획시설의 설치에 관한 도시 군 계획시설 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한 경우에로서 제85조 제1항에 따른 단계별 집행계획상 해당 도시 군 계획시설의 실효시까지 집행계획이 없는 경우에는 그 도시 군 계획시설 부지로 되어 있는 토지 소유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도시 군 계획시설에 대한 도시 군 관리계획 위반권자에게 그 토지의 도시 군 계획시설 결정 해제를 위한 도시 군 관리계획 위반을 신청할 수 있다. 1항에서 이렇게 규정하고 있고요. 제2항에서는 도시 군 관리계획 위반권자는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날부터 제3개월 이내에 위반 여부를 결정해서 토지 소유자에게 알려야 하고요. 해당 도시 군 계획 시설 결정의 실효시까지 설치하기로 집행계획을 수립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도시 군 계획 시설 결정의 해제를 위한 도시 군 관리 계획을 위반하여야 한다. 제3항은요. 제1항에 따른 신청을 한 토지 소유자는 해당 도시 군 계획시설 결정의 해제를 위한 도시 군 관리 계획이 위반되지 아니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도시 군 계획시설에 대한 도시 군 관리 계획 결정권자에게 그 도시 군 계획시설 결정의 해제를 신청할 수 있다. 이렇게 규정하고 있고요. 제4항에서는 도시 군 관리 계획 결정권자는 제3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날부터 2개월 이내에 결정 여부를 정하여 토지 소유자에게 알려야 하며 특별 사유가 없으면 그 도시 군 계획시설 결정을 해제해야 한다. 이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5항, 6항, 7항, 8항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공원 용지 뭐 이렇게 이제 지정을 한다든지 이렇게 이제 도시 군 계획 시설을 이제 결정해 놓고 10년 동안 그냥 막 결정만 해 놓고 장기간 이제 방치하면 소유자가 이제 그걸 다 해제하도록 신청할 수 있고, 그러면 신청을 받으면 또 거기에 대해서 빨리 2개월 이내에 이걸 갖다 해제해야 된다.
하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해제해야 된다는 아주 중요한 법률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부동산 행정소송에서 지방자치단체에 건축 허가를 신청한 신청인이 불허가 처분을 받았을 때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불허가 취소 소송을 제기해서 승소한 부동산 행정소송 승소 사례를 함께 살펴봤습니다. 시청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